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없이 날다. 제5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형 폐가전 처리장 및 고물상, 태산자원, 점심으로 든든하게 순대국밥을 비워낸 두 사람은 낡은 1톤 트럭을 타고 매연을 내뿜으며 시흥시 정왕동의 대형 폐가전 처리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매연을 내뿜는 낡은 1톤 트럭이 시동을 끄자 귓가를 때리던 엔진 소음 대신 거대한 굴삭기가 쇳덩어리를 끊어 씹어삼키는 압도적인 파쇄음이 대기를 울립니다. 류세아와 한수인의 눈앞에 펼쳐진 시흥시 정왕동의 태산자원은 단순한 고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1978년부터 갯벌을 메워 조성하기 시작해 장장 30년에 걸쳐 완성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시와 국가산업단지와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뱉어낸 기계들의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시야를 가로막는 이 거대한 고철산들이 이루는 산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을 보여주듯 기괴한 지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80년대 공단 초창기에 쓰였을 법한 시뻘겋게 산화된 무쇠 파이프와 거대한 프레스기 잔해들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는 90년대를 휩쓸었던 두꺼운 브라운관 TV와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세탁기 껍데기들이 위태롭게 얽혀있고 꼭대기층에는 최근에 쏟아져 나온 말끔한 소형 가전들이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 산들은 그냥 아무거나 불규칙하게 쌓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재질로 구분되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버려진 고물들은 우선 적당히 나뉜 뒤 굴삭기의 거대한 유압 집게로 그 재질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 산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때마다 쿡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붉은 녹가루가 섞인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늦은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그 붉은 먼지 구름을 통과하며 굴절되어 고물상 전체를 마치 화성의 붉은 황무지나 멸망 이후의 디스토피아처럼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주변 공기를 물들입니다. 그런 고물상 입구에서부터 예전에 온 비가 덜 마른 퀴퀴한 곰팡이 냄새, 배터리에서 흘러나온 시큼한 전해액 냄새, 그리고 코 점막을 긁어대는 비릿한 쇠 냄새가 끈적하게 엉겨붙어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한수인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점퍼 소매로 코와 입을 철저하게 틀어막으며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을 불평합니다. 언니, 여긴 지옥이야. 파상풍균이랑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아득히 초과할 게 눈에 훤히 보여. 정말 여기에서 재료 조달할 생각이야? 하지만 그 옆에 선 류세아는 눈을 반짝이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붉은 녹먼지를 들이마시며 무언가에 취한 듯이 황홀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인아, 잘 봐. 저건 그냥 쓰레기 산이 아니야. 대한민국 30년 제조업의 역사가 쌓인 지층이라고. 여기에서 멀쩡한 모터나 배터리, 앵글 쪼가리 같은 거 구하기 짱 좋아. 한수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흥분한 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팩트를 묻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거야? 류세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 가전 실패 모드 분석 때문에 샘플링 좀 하느라고 몇 번 왔었지. 진짜 실사용 데이터는 연구실이 아니라 이런 쓰레기장에 다 있거든? 대기업 생산관리 대리 시절 불량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번듯한 연구소를 놔두고 고물상을 뒤지러 다녔던 그녀의 지독한 현장주의가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철 산맥의 좁은 계곡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옵니다. 빛바랜 회색 작업 조끼를 입고 챙이 헤어진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 양손과 팔뚝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깊고 진한 검은 기계 기름때가 훈장처럼 박혀있는 이 거대한 고철산의 주인 최태산이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트럭과 그 앞에 류세아를 발견하고는 짙은 기름때가 베인 장갑을 수건에 벅벅 닦으며 다가와 반가움과 퉁명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어이, 독한 류대리? 또 고물상 바닥 싹쓸이 하러 왔어? 류세아는 기다렸다는 듯 조수석에 미리 챙겨두었던 차가운 비타민 음료수 상자를 번쩍 들어 안고 씩씩하게 다가가 쑥 내밀며 활짝 웃는 얼굴로 개업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저 이제 성운전자 그만두고 새로 회사 하나 차렸어요. 갑작스러운 개업 선언과 함께 내밀어진 음료수 상자에 최태사는 짐짓 당황한 듯 손을 황급히 뻗어 음료수 상자를 엉성하게 건네받았습니다. 그 순간 류세아의 등 뒤에 서 있던 한수인이 낯선 사람과의 인사가 어색한 듯 말없이 뻣뻣한 자세로 가볍게 허리와 고개를 까딱 숙여 인사합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류세아는 찰나의 순간 아차, 소개를 깜빡했네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단숨에 집어삼키고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했던 것처럼 뻔뻔하고도 자랑스럽게 어깨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한수인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외칩니다. 사장님,
여기 이 친구는 저랑 같이 회사 만든 천재 최고 기술 책임자예요. 그 지나치게 거창하고 요란한 칭호에 안 그래도 낯선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입이 무거워지는 한수인의 말문이 턱 막혀버립니다. 그녀는 당혹감에 입술을 살짝 달싹일 뿐 차마 덧붙일 말을 찾지 못하고 더욱 뻣뻣한 석고상처럼 굳어버립니다. 평생을 거친 쇳가루와 기름때 속에서 살아온 최태산 역시 매연을 뿜는 낡은 1톤 용달차를 끌고 온 젊은 처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천재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비현실적인 단어에 순간 멍해집니다. 사교적인 미소나 살가운 대화가 철저히 배제된 한수인의 그 건조하고 갑작스러운 인사와 류세아의 당황스러운 속에 압도된 최태산은 엉겁결에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허리와 고개를 푹 숙여 마주 인사를 해버리는 기묘한 총극이 연출됩니다. 어허허, 천재 최고 기술. 아무튼 반가워요. 우리 독한 류 사장님이 데려온 사람이면 실력은 확실하겠구먼. 최태산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쑥스러운 듯 챙이해진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류세아에게 넘깁니다. 뭘 이런 걸 다. 이제 독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튼 축하해. 거대한 굴삭기가 고철을 씹어 삼키는 소음이 잠시 잦아들고 매캐한 먼지가 흩날리는 고물상 한가운데 최태산은 턱에 흐른 땀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흥미롭다는 듯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야? 대기업 대리 시절의 단정한 정장 대신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류세아는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를 두 눈으로 뿜어내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모터나 배터리, 앵글 같은 거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요구에 최태산은 턱짓으로 거대한 고철 산맥의 곳곳을 가리킵니다. 무뚝뚝한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에 대한 깊은 호의가 묻어나는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래? 모터는 저기에 쓸만한 게 있고 배터리는 저쪽 가보면 찾을 수 있을 거고 앵글 같은 거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 집어가면 되고 마음대로 가져가. 류 사장이 전에 가르쳐준 U자 모식인가 덕분에 우리 매출이 2배가 됐어.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 먼지 날리는 마당 한편에 세워진 간이 지붕 아래에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망치로 무식하게 고철을 때려 부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블과 의자가 U자 형태의 라인으로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조립하는 공정에 정확히 역순으로 부품을 해체하고 값비싼 금속과 소자들을 빠르고 정교하게 분리해내고 있었습니다. 류세아의 생산공학적 조언이 고물상의 지형도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녀의 깊은 이타심과 끓어오르는 활력이 붉은 흙먼지 속에서도 환하게 빛납니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넉살 좋게 너스레를 떱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부담 없이 전부 싹 다 긁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양팔을 벌려 산더미처럼 쌓인 고철 산맥을 다 끌어안을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언제나 바위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던 최태산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훅 스치고 지나갑니다. 방금 전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회사를 차렸다는 이 독한 사장의 실행력을 알기에 진짜로 굴삭기라도 끌고 와서 마당을 싹 쓸어갈지도 모른다는 묘한 현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태산은 눈을 크게 뜨고 손사래를 거칠게 치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전부 다 긁어가면 안 되지. 무뚝뚝한 고물상 주인의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 류세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해맑게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빵 터뜨립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드론 1개 정도 만들 분량만 털어갈 거예요. 그제야 자신이 이 젊은 아가씨의 농담에 휘둘렸다는 것을 깨달은 최태산은 헛기침을 하며 챙이 헤어진 야구 모자를 푹 눌렀습니다. 그는 다시 평소의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거친 말투 속에는 험한 현장에서 맨몸으로 구르려는 류세아를 향한 은근한 걱정과 온정이 묻어납니다. 최태산은 턱짓으로 장갑과 장화등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무심한 척 툭 던지듯이 말합니다. 그래, 요즘 쌓인 게 많아서 발 조심하고 맨손은 위험하니까 저기 있는 장갑 끼고 작업용 장화 신는 것도 잊지 말고 날카로운 철판과 녹슨 못이 굴러다니는 위험한 환경에서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베테랑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 진심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류세아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등 뒤에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수인은 냄새나는 쓰레기장같이 거친 환경을 살아온 주인을 단 몇 마디 말만으로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원하는 모든 자재를 무료로 얻어내는 류세아의 압도적인 협상력과 친화력에 작게 혀를 내두릅니다. 류세아는 콧노래를 부르며 한쪽에 놓인 더러운 목장갑과 고무장화를 야무지게 찾아내고는 빌려서 착용한 뒤
망설임 없이 거대한 폐가전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구역으로 돌진합니다. 낡은 트럭의 매연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이 쓰레기산은 그녀에게 완벽한 무료 자재 창고였습니다. 그녀는 쌓인 가전제품들의 플라스틱 껍데기를 거칠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무선 청소기에 들어가는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 BLDC 모터였습니다. 특히 무선 청소기라면 작은 모터와 함께 배터리까지 일석이조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세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희에 찬 목소리로 쓰레기 더미 꼭대기에서 소리칩니다. 우와, 수인아. 이거 봐. 신제품 정가로 100만 원은 하는 D사 무선 청소기다. 이거 BLDC 모터가 쬐끔한데 분당 회전수가 10만이 넘는 거야. 우와, 여기도 있네? 그녀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시커먼 청소기 본체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아래에 뻣뻣하게 서 있던 한수인에게 덥석 건넵니다. 예기치 못한 오물덩어리를 받아든 한수인은 미간을 깊게 찌푸립니다. 위생관념이 철저하고 불결한 환경을 극도로 꺼리는 그녀의 본능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회로는 냄새에 대한 불평만이 아니라 날카로운 공학적 팩트도 동시에 찔러 넣습니다. 언니, 이거 곰팡이 냄새나. 그리고 모터가 RPM은 높은데 토크가 낮아서 쿼드콥터에 쓰면 제어가 힘들어. 하지만 벼랑 끝에 서서 자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류세아의 귀에 그 치명적인 공학적 결함은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짜니까 일단 챙겨가자. 그리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청소기를 새로 발견해낸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건 정품 배터리 팩은 아니네? 그래도 이런 건 18650이나 21700 규격셀로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일단 챙기고.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폐가전 더미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과거 대기업 생산관리 대리 시절 가전 실패 모드 분석을 위해 수많은 불량품을 분해하던 그녀의 지독한 현장 경험과 넓고 얕은 잡다한 지식들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고 분주하지만 눈빛만큼은 외과의사처럼 예리하게 부품의 스펙을 예측하고 드론 제작에 재활용 가능한 규격만을 정확하게 골라내어 산더미 같은 고철 속에서 분류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손에 이제는 낡은 노트북이나 구형 가전에서 뜯어낸 투박한 리튬이온 배터리 팩들이 주렁주렁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 옆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류세아의 채굴 작업을 지켜보던 한수인의 시선이 고물상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매끄러운 금속 덩어리들에 머뭅니다. 바로 코발트 호라이즌이 독점 판매하는 초고성능 배터리 호라이즌 셀입니다. 기존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한계를 15배 이상 획기적으로 뛰어넘으면서도 가격마저 저렴하여 최근 발매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달성한 기적의 동력원. 그 귀한 물건들이 고물상에 굴러다니는데도 굳이 낡은 구식 배터리만 줍는 언니의 행동에 한수인의 논리회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언니, 그런데 성능 좋은 호라이즌 셀은 안 챙기고 왜 구식 리튬이온 배터리만 챙겨? 류세아는 양손에 가득 든 구형 배터리들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세속적인 계산과 일말의 도덕성이 교차합니다. 호라이즌 셀은 코발트에 되팔면 가격을 엄청 쳐주거든. 그러니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그걸 가져가는 건 좀 그렇잖아? 세상을 다 씹어먹을 듯한 실행력을 보여주면서도 고물상 주인의 확실한 수입원인 고가품을 몰래 빼돌리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류세아의 묘한 양심. 그 모순적인 모습에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수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댑니다. 고물의 여왕님도 양심의 가책이 있긴 했구나. 고물의 여왕이라는 칭호에 류세아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본능적인 예민함이 발동하여 발끈할 뻔했지만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그 칭호를 무시하고는 진짜 핵심적인 이유를 꺼내놓습니다. 류세아는 표정을 고치고 그녀가 근엄하다고 생각되는 생산공학도다운 진지한 목소리를 내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도 문제고, 코발트 호라이즌의 지독한 독점 정책. 호라이즌 셀은 일반적인 충전기로는 절대 전력을 보충할 수 없으며 억지로 충전을 시도할 경우 끔찍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끔 설계된 철저한 일회용 교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그들에게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일회용 배터리는 아무리 출력이 좋아도 예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한수인 역시 그 치명적인 단점에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즉각적으로 수긍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건 문제가 좀 크겠네. 자신의 판단이 CTO에게 인정받자 류세아의 얼굴에 다시금 특유의 활력과 쾌활함이 차오릅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허리에 손을 얹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어 자랑스럽게 으스대며 말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챙겨다가 트럭에다가 좀 실어줄래? 그녀는 바닥에 쌓인 무겁고 먼지투성이인 구형 배터리 더미를 뻔뻔하게 가리킵니다. 한수인은 작게 한숨을 쉬지만
군말 없이 묵묵히 몸을 움직여 무거운 배터리 뭉치를 들어올리며 영혼 없는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알았어. 봄바람이 부는 고물상 한복판. 남들이 열광하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호라이즌 셀을 뒤로 한 채 먼지 묻은 리튬이온 배터리들을 낑낑대며 트럭으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꼬박 1시간 동안 거대한 폐가전 더미를 헤집고 다닌 치열한 수학의 결과물이 오후에 나른한 봄 햇살이 매캐한 흙먼지를 통과하며 비추는 낡은 1톤 트럭의 적재함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D사의 무선 청소기 본체들. 여기저기서 뜯어내어 청테이프로 대충 감아놓은 리튬이온 배터리 팩들. 그리고 드론의 뼈대가 될 단단한 알루미늄 앵글 쪼가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얼굴과 작업복 점퍼에 시커먼 숯검정과 기름때를 잔뜩 묻힌 류세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수확물들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활력과 낙관주의는 이 볼품없는 고철 더미를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일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류세아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내고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보드 컴퓨터랑 프로펠러나 도성 같은 자잘한 부품들은 일단 돌아가는 길에 사무실 앞에서 구매하기로 하고 이걸로 이제 시제품 만들 재료 준비는 다 되려나? 그녀의 등 뒤에 멀찍이 떨어진 채 서 있던 한수인은 팔짱을 낀 채 짐칸에 실린 기괴한 쇳덩어리들을 무심하게 응시합니다. 위생을 중시하는 그녀의 성향 탓에 코끝은 살짝 찌푸려져 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완벽한 논리 회로가 눈앞의 재료들을 조합해 가상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규격이 제각각인 청소기 모터, 밸런스가 맞지 않는 알루미늄 뼈대, 그리고 출력이 불안정한 중고 배터리. 이것은 항공역학적으로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날아서도 안 될 것 같은 고철들이었습니다. 한수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걸 조립해서 날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헛웃음의 끝자락에는 미약한 전율이 묻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의 연봉과 완벽한 연구실을 걷어차고 나온 천재공학도의 자존심이 역설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더미 앞에서 강렬하게 자극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쓰레기라면 소프트웨어가 멱살을 잡고 하늘로 끌어올리면 돼. 내 코드로 이 고철 덩어리가 관성을 무시하고 날게 만든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내 기술의 완벽한 증명이 되는 거야. 절대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불가능을 통제하고 물리학의 한계를 비틀어버리겠다는 서늘하고도 강렬한 도전 의지가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